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덥긴 덥다 하시면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목이 마르면 마시지 뭐하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사실 목마름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느끼는 건데, 특히 여름철에 응급실로 오시는 시니어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냥 더워서 좀 어지러웠을 뿐인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알고 보면 심각한 탈수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탈수증은 훨씬 무서운 적이에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셔야겠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가 점점 약해지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탈수의 초기 신호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방법에 대해 전문의의 시선으로, 하지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왜 시니어 분들이 탈수에 더 취약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더 조심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체내 수분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체중의 60% 정도가 물이었는데 60대 이후부터는 50% 정도로 줄어들어요. 기본적으로 몸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진 거죠. 더 중요한 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몸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세 목이 마르다고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무뎌져서 실제로는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수분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게 돼요. 소변으로 필요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땀을 배출하는 기능도 변해요. 젊을 때는 더우면 자연스럽게 땀이 나서 체온을 조절했는데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떨어져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몸속에 열이 쌓이면서 탈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시니어 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이에요. 고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들은 소변량을 늘려서 수분 손실을 유발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여름철에는 체온 상승으로 인한 탈수, 그리고 심한 경우 열사병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물 안 마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정말 큰 실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탈수를 의심해야 할까요? 탈수의 초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입이 마르고 혀가 마른 느낌이에요. 혀를 내밀어 보셔서 평소보다 까칠까칠하거나 갈라진 느낌이 든다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피부 탄력도 확인해 보세요. 손등 피부를 살짝 꼬집었다가 놓아보시면 정상적으로는 금세 원래대로 돌아와야 해요. 그런데 탈수 상태에서는 피부가 천천히 돌아오거나 아예 자국이 남기도 해요. 소변 색깔과 회수도 중요한 신호예요.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강하다면, 그리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면 탈수를 의심해봐야 해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하거든요. 어지럼증도 흔한 증상 중 하나예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평소보다 자주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탈수 때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빈혈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탈수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두통과 피로감도 탈수의 초기 신호예요.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네, 몸이 계속 피곤해 하시면서 다른 원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까지 가면 응급 상황이니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께서 며칠 동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단순히 여름 더위 때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탈수 상태였어요. 탈수로 병원에 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바로 올바른 수분 보충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마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 날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하고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줘요. 특히 더운 날에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커피나 알코올은 오히려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더 빨리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물만 마시는 게 지루하시다면 과일과 채소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같은 것들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도움이 돼요. 특히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름철 수분 보충에 정말 좋아요. 전해질 음료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다만 당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시고 탈수 징후가 있을 때 하루에 1컵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수분 보충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을 마셔보세요. 밤사이에 호흡과 발안으로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이니까 몸을 깨우는 의미에서도 좋아요. 오전 중간 대략 10시쯤에 물 1컵을 더 마시시고요. 점심 드시기 전후에도 1컵씩 마셔주세요. 식사와 함께 마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식사 30분 전이나 후에 마시시는 게 좋아요. 오후 간식 시간 3시쯤에도 물 1컵을 챙기시고 저녁 식사 전후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마셔주세요. 취침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으니까 소량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자연스럽게 1.5리터 이상은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찾게 될 거예요. 수분 보충만큼 중요한 게 바로 체온 관리예요.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몸에 열이 계속 쌓이면 탈수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26도에서 28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춥게 해서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선풍기를 함께 틀어서 공기순환을 도와주세요. 에어컨만 틀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탈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외출은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은 체온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해요. 외출하실 때는 옷도 신경 써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얇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시고 모자는 꼭 착용하세요. 직사광선이 머리에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거든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온 조절법도 있어요. 발목이나 손목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놓거나 냉찜질을 해보세요. 이런 부위에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체온을 낮출 수 있어요. 요즘은 폭염 경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어요. 기상청에서 보내는 폭염 특보 문자를 설정해 두시면 특히 위험한 날씨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런 곳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서 냉각 효과가 크거든요. 실내에서도 발을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시원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너무 차가운 물로 갑자기 샤워하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점 시원하게 하세요. 만약 탈수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의식이 흐리거나 구토, 고열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응급 상황일 수 있거든요.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여름철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수분을 보충하셔야 해요. 가족들과도 서로 챙겨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주 안부를 확인하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을 마신다는 건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하루하루 작은 관심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탈수는 방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예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물 한 잔, 그게 곧 오늘의 건강을 결정짓는 작은 선택이에요.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건강할 때 지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시작은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부터예요. 여름철 폭염은 분명 힘들어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틈틈이 수분을 보충하시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물 한 잔의 여유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 편하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가족, 이웃과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들어가는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계절에 맞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세요.